마이 더터의 방 교수입니다. 그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요. 한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거의 없어져가지고 해외 유입 빼고는 거의 없어져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. 미국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서 저희가 밖으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오늘은 퍼블릭 스피킹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.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항상 떨리고 항상 두렵고 그런 면이 좀 있긴 한데,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을 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,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 필요하겠죠.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 앞에 서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느끼고 말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가 준비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떨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할 내용도 없고 할 말도 없는데 무대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떨 수밖에 없게 되겠죠. 자신이 사람들한테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도 좀 두려워질 테고, 그래서 일단 잘 리서치하고 잘 준비해서 누군가의 앞에 나갈 때 그 말할 준비를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발표를 하거나 자신이 말을 하는 그 공간에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그 공간을 미리 방문해서 그 장소에서 미리 한번 얘기를 해본다던가, 그곳에 가서 이제 어떤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 장소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 장소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적인 면을 잘 일단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어떤 프로젝터를 쓰고 있는지, 뭐 클리커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, 그리고 마우스의 위치는 어디에 있고, 그 다음에 화면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, 자기가 어떤 동선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지, 그런 것들을 미리 잘 파악해 놓는 게 좋겠어요.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발표를 한 사람은 그런 거에 뭐 연연해 하지 않고 그때그때 잘 적응해서 얘기할 텐데, 처음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황해서 말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런 거에 또 신경 쓰다 보면은 또 자기가 할 말을 다 까먹고 그러는데, 일단은 자기가 발표하는 그 곳에 어떤 기술적인 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잘 파악하고 그 장소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는 그 자기가 말을 하는 대상, 오디언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, 자기가 말하는 대상이 굉장히 전문적인 학자들인지,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 초등학생인지, 우리 딸같이 3살짜리 딸인지,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기가 대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학자고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면을 잘 보강해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, 또 학생들이라면 학생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농담도 잘 섞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오디언스가 청중이 제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은 또 말하는 사람도 힘이 안 나거든요. 자기가 말해서 오디언스하고 잘 적응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디언스를 미리 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렇게 나이 든 분들과 아니면 또 젊은 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, 그런 것들을 수위를 잘 조절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. 이런 걸 어댑테이션 스킬이라고 그러는데, 어댑테이션, 그러니까 나 자신을 그 오디언스에 잘 어댑트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게 또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면하고도 좀 관련이 됐어요.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, 젊은 사람들은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어떤 새로운 뭐 모바일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가르치는 걸 더 좋아할 테고, 옛날 분들은 이런 이제 동영상이랑 이렇게 화려한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로 하는 거, 말로 재밌게 농담을 섞어가면서 하는 얘기를 좋아할 텐데,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얘기를 하면은 좋은 반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것은 약간 페다고지적인 측면, 이제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, 그 중에 가장 좋은 방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는 뭐죠? 이러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지루해 하다가도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돼요. 가르침에 있어서도 학생들과 오디언스가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되면은 또 청중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, 좀 더 인터랙티브하다 그러죠. 오디언스랑 계속
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은 resource based teaching을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resource 그러니까 다양한 테크놀로지와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을 수 있죠. 뭐 비디오 동영상이라도 하나 더 넣으면은 사람들이 또 거기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아무튼 사람들의 어떤 집중력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. 같은 말을 굉장히 지루하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게 되는데 집중력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거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비디오를 넣어준다든가 질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손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제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페다고지가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지금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간단하게 쉬운 것만 얘기해 드렸습니다. 그러면 잘 지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.